네,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메인 화면에 니콜라스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나운스를 했는데요. 저번에 테스트 지갑을 출시하면서 문의사항 있으면 다 물어봐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주요 질문들을 모은 다음 그것에 관한 대답을 이제 내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자, 가장 먼저 파이 지갑이 커스터디얼 지갑이냐, 넌 커스터디얼 지갑이냐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커스터디얼 지갑이 무엇이냐면 제3자, 즉 개발팀에서 여러분의 지갑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하다면 커스터디얼 지갑입니다. 비밀번호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넌 커스터디얼 지갑은 오직 여러분 본인만이 비밀번호를 소유하고 있으며 개발팀에서조차 어떠한 방법으로도 여러분의 지갑에 액세스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파이 지갑은 넌 커스터디얼 지갑이기 때문에 완전히 탈중앙화를 목표로 한 지갑이고요. 장단점이라고 하면 여러분만이 본인 지갑을 열 수 있고, 단점은 여러분이 추후에 비밀번호를 잃어버리기라도 하시면은 도와줄 것이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비트코인 비밀번호 분실에서 몇 천억씩 찾지를 못해서 영구적으로 잠겨버린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지갑으로 미리 연습해 보는 게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제 진짜 파이코인이 지갑에 들어올까요?에 관한 질문인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테스트 지갑과 테스트 코인이므로 전부 연습용인 거 다 알고 계시죠? 니콜라스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인넷이 가동될 때 진짜 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합니다. 그리고 메인넷은 올해 말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정답입니다. 원래 모든 코인이 메인넷 개발하는 데는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 것이 정상이고요.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댓글에서 많이 봐왔는데요. 예를 들어 웹파이코인은 3년 차가 되어 가는데 메인넷을 못 만들고 있느냐, 사기 코인이다. 뭐 이제 이런 제가 댓글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지금 엄청난 ICO 코인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보통 이더리움 같은 블록체인을 잠시 빌려서 토큰 형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런 것들은 너무 빨리 완성이 됩니다. 수량이 엄청납니다, 이런 코인들이. 파이코인처럼 원래 시간 지켜가면서 메인넷 개발을 하는 코인이 별로 눈에 띄진 않기 때문에 가끔 이제 사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부분들을 헷갈려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제는 ICO 코인 대부분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나와서 상장을 하든 안 하든 연락이 되든 안 되든 보통 다 망하는 게 확률적으로 엄청 큽니다. 정말 극단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상장이 목표이고 그냥 그걸로 한탕하고 끝내자라는 식의 코인이 정말 많습니다. 만약 올해 안에 파이코인이 메인넷이 완성이 되면, 또 그게 이제 현실이 되면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파이코인은 정말 정상적으로 건전하게 자신들만의 로드맵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질문. 내가 비밀키, 즉 패스프레이즈를 잃어버렸는데 복구나 리셋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답변은 안 된다고 합니다. 예, 이유는 뭐죠?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갑 스타일이 넌 커스터디얼 지갑이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비밀번호를 따로 저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잠재적으로 보안 서클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잃어버린 보안키를 복구하는 메커니즘을 연구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제가 인용해드린 IT 전문가 웨스 스펜서가 예상한 파이코인의 모습 그대로이죠. 역시 전문가가 예상한 것은 대부분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는데 어느 관리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관리자가 비밀번호를 복구시켜준다면 그게 무슨 탈중앙화 시스템이겠어요. 결국은 모두를 컨트롤할 수 있는 개체가 존재한다는 거기에 완벽한 탈중앙화가 아닐 뿐더러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코인은 만약 저희들이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저희 방패 구성원들에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 내가 나의 지갑에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뭐 이런 신호를 보내게 되고, 방패 구성원들은 여러분의 신분 인증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투표의 결과에 따라 지갑에 대한 액세스에 관해서 승인이 될 수도 있고 승인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그 전문가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재미있게도 투표에 따른 인증은 파이코인 블록체인의 합의 방법 SCP 방법과 같은 방식이기에 이런 예상을 내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방패 구성원을 누구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누차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가족, 지인, 진짜 믿을 수 있는 분 위주로 구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지금 하고 계시는 테스트 지갑은 말 그대로 테스트용이니까 보안키를 잃어버렸다 하시더라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리셋을 하실 수가 있죠. 자, 다음 질문. 실수로 테스트 지갑의 보안키를 다른 사람과 공유해버렸다 하는데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테스트 지갑을 다시 리셋을 하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테스트 지갑이기 때문에 다시 생성하는 게 가능하죠. 그 안에 들어있는 코인도 그냥 연습용 코인이니 부담 없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중 아직 초보신 분들 테스트하실 때 공유키랑 보안키랑 헷갈리셔서 잘못 공유하시는 분들 많죠. 정리하자면 이렇게 생긴 게 보안키고요. 아마 은행의 계좌번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즉 여기저기 공유를 해 주셔도 되고요. 뭐 그래야 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생긴 건 보통 보안키 또는 개인키 또는 패스프레이즈라고 불리는 비밀번호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키는 무조건 안전한 곳에 저장을 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메일로 들어가셔서 나에게 쓰기에 저장을 해 놓으시다든지, 아니면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를 따로 만드셔서 또 저장을 해 놓으시던지, 그래야 분실이 없겠죠. 예, 그리고 다음 질문은 파이 지갑에 비밀번호 저장 기능을 앞으로 만들 계획이 있냐라는 건데요. 답변은 당장은 아니지만 고려해 보겠다라고 합니다. 뭐 비밀번호 저장 기능이 있으면 편하긴 하겠죠. 하지만 해킹 위험이 크겠죠. 뭐 핸드폰 도난 당하시면 파이 지갑은 바로 뚫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질문은 다른 지갑도 호환이 가능해질까 미래에, 이런 질문인데요.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파이 메인넷과 테스트넷은 퍼블릭 블록체인 타입이라고 합니다. 폐쇄형이 아니기 때문에 호환이 앞으로 가능해질 거라 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이 파이 브라우저에 접속을 해서 파이코인 전용몰에 있는 물건을 사고 싶다. 그러면은 파이코인으로 교환을 한 다음에 뭐 물건을 구매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리겠죠.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은 파이 지갑의 시스템은 표준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든 것이냐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BIP39와 BIP44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지갑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존재하는 시스템이 원래부터 있었고, 기본적으로 이 룰을 따라야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다음 질문은 왜 수수료라는 게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인데요. 답변에는 지금은 0.01 정도로 테스트넷에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테스트넷에서 봐왔듯이 이 정도 거래 속도가 나와주고 큰 무리 없이 거래가 진행되면 앞으로도 0.01 정도의 수수료로 맞춰질 것 같다 합니다. 수수료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블록체인에서 검증하는 알고리즘과 깊은 관련이 있죠. 예, 뭐 저희들은 수수료라는 말도 쓰고,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가스피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자동적으로 거래량이 많아지면 수수료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를 저희들이 할 때 결국 그 거래가 유효한 것인지 확인을 해주는 합의를 다른 이제 타 이용자들이 해 주어야 하고, 큰 인센티브, 즉 수수료가 높은 거래부터 처리를 해주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수료가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비트나 이더처럼 속도가 느린 시스템이 아니고 파이가 이제 스텔라처럼 거래 처리 속도가 잘만 유지가 된다면 이 정도 수수료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은 이 거래 수수료는 다 어디로 들어가며 어떻게 사용되냐라는 질문인데요. 답변은 현재 테스트넷에서 진행 중인 수수료는 모두 액세스가 불가능한 파이풀에 들어가서 전액 소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채굴 보상이나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말에 파이코인 채굴은 끝이 나겠지만, 일단 채굴이라는 말이 원론적으로는 틀린 말이지만 일단 간단하게 채굴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채굴이 올해 말에 끝이 나도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파이코인에 대한 거래를 지속적으로는 계속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래들을 계속 블록체인에 있는 행위, 즉 유효한 장부들을 검증을 해서 계속 블록체인의 끝에 닿는 행위는 해야 되는데, 결국 그 검증을 위한 보상 행위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큰 티는 안 나겠지만 계속해서 수수료가 검증을 할 때마다 저희들에게 누적이 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또 하는 거고요. 아니면 다른 방안도 제시하겠다라는 얘기겠죠. 네, 다음 질문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보안키, 패스프레이즈가 앞으로 메인넷이 나와도 똑같이 유지가 될 것 같냐라는 질문입니다. 답변은 편의상 2번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테스트 지갑을 생성하는 게 상당히 이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기술적인 개선을 위해서 메인넷 출시 이전에 암호를 재설정을 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또 가능성을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그럼 지갑 주소는 메인넷 출시 후 변경이 될까 그대로일까 라는 질문인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결정을 못했고, 이것도 양쪽 가능성을 모두 오픈해 놓겠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럼 파이코인을 설치하는 방법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인의 휴대폰에 구글 스토어에 들어가서 파이 네트워크를 검색하여 다운받으세요. 그러면 첫 화면이 페이스북으로 인증을 할 것인가, 휴대폰 번호로 인증을 할 것인가 물어보는 화면인데요. 이 둘 중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중에 KYC 인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휴대폰을 바꿔야 할 시 연동하는 정도의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페이스북으로만 연동을 시켰습니다만, 핸드폰으로 연동하실 분들을 위해서 국가번호를 선택하기 위해서 나라를 고르시고, 한국에 계시면 당연히 South Korea 그리고 플러스 82번 요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제일 앞에 0 하나를 생략하셔야 됩니다. 원래 국가번호 뒤에 전화번호 0 하나는 생략하는 거, 그것은 원래 그렇습니다.
즉 본인의 전화번호가 010-777-1234이라면 한국 국가번호 플러스 82를 선택한 후에 0을 생략한 후 10-777-1234만 적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름을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영문 이름은 first name에 입력을 해주시고 last name에는 성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길동을 first name에, 홍을 last name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 choose your name에는 영어로 아이디를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자에서 20자까지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이 아이디는 본인이 새로운 가입자에게 추천 코드로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아이디 NOENDAND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화면이 뜹니다. 바로 인비테이션 코드, 즉 추천인 코드인데요. 본인이 로봇이 아님을 증명하는 곳이죠. 여기에는 제 아이디 NOENDAND를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다른 새로운 가입자들에게 본인이 생성한 아이디를 추천해 주시면 본인의 채굴 속도가 빨라지니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제 아이디 NOENDAND를 입력하고 밑에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 끝이 난 것입니다. 보라색 단추들을 누르시고 시작을 하시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번개 모양의 단추를 누르셔야 채굴이 시작이 됩니다. 단 누르신 후에 24시간 후에는 채굴이 자동 중지되니 24시간마다 들어오셔서 채굴 버튼을 누르는 거,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24시간마다 알람 기능이 있으니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번개 버튼을 누르면 화면 제일 위에 서서히 올라가는 숫자가 바로 본인이 채굴한 파이코인 양입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조만간 다음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